안녕하십니까. 밑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세계 각국 경찰 간 공조와 협력을 총괄하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총재, 한국인이 처음으로 선출됐습니다. 21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87차 인터폴 총회에서 시사경남 상임고문인 김종양 인터폴 선임 부총재가 총재로 당선됐다고 경찰청과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신임 김 총재는 총회 마지막 날 열린 투표에서 함께 출마한 러시아 알렉산드르 프로코프추크 인터폴 유럽 부총재를 제치고 총재로 선출됐습니다. 인터폴 총재 임기는 4년이지만 김 총재는 전임자였던 머흥웨이 전 총재 사임 이후 자녀 임기만 채워야 해 2020년 11월까지 2년간 재직합니다. 김 총재는 멍 전 총재 사임으로 지난달부터 부총재로서 총재 권한 대행을 맡아왔었습니다. 인터폴은 프랑스 리옹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국제 범죄와 테러, 재난 등 국경을 넘나드는 치안 문제에 대해 각국 경찰 간 공조와 협력을 총괄하는 협의체로 1923년 설립됐습니다. 인터폴 회원국은 194개국으로 193개국의 유엔보다 회원국이 많으며 총재를 포함해 13명의 위원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4개 대륙별로 총재 또는 부총재 각 1명, 집행위원 각 2명으로 의석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세계 최대 국제기구 중 하나인 인터폴 총재에 한국 출신이 배출됐다는 것은 국가적 쾌거라며 인터폴 총재 재임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역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정으로 경찰에 입문하여 서울 성북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남지방경찰청 등을 거쳐 2015년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시사경남 상임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경찰 재직 당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관과 경찰청 외사국장 등 국제 업무를 맡아 근무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인터폴 집행위원을, 2015년부터는 부총재를 맡는 등 국제적 업무 능력과 인맥을 갖췄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에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의 구호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언급을 자제한 채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으며 지금으로서는 청와대가 어떤 입장도 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역시 서면으로 대체돼 이 문제에 대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신 내일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리는데 민주노총이 불참 방침을 바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에는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복잡한 심경과 이후 노정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촛불 집회 및 조기 대선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청와대와 동반자 관계에 가까웠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 없어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말을 하였는데 자칫 민주노총과의 갈등이 노정대립 장기화로 번지게 되면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와 거리가 멀어질 경우 국정 운영 전반에 동력자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에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노총이 문 대통령과 함께 정권을 탄생시켰다며 이제 정부에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기국회가 21일 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우선 5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의안에 처리하고 김상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도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 구성은 민주 7, 한국 6, 바른미래 2, 비교섭 단체 1 비율로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 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지난 21년 경남 학생 인권조례 공청회의 찬반 패널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경남 올바른 학부모 연합 등 시민단체로 이뤄진 함께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은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공청회 주재자를 지명, 위촉,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청회 주재자로 조례안을 기인한 고영남 인제대 교수를 선정한 것은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패널은 찬성 측 6명, 반대 측 2명으로 선정해 이 역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무효라며 공청회 방청자도 찬성 측 250명, 반대 측 50명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소 3회 이상 공청회를 더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재자에 대해서는 패널 모두가 동의한 사안이라며 패널의 경우 찬반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남 학생조례의 내용에는 성적 지향, 성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처벌 금지 및 성관계 경험 학생에 대한 편견 금지, 성평등 교육 실시, 두발 복장 자유라, 집회의 자유,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 정책으로 증가 속도는 둔화했으나 여전히 소득보다 빨리 불어나 가계의 부담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중 가계신용을 보면 3분기 말 가계신용은 1,514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을 합친 통계로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는 관계자는 가계신용 증가세가 소득보다 여전히 빨라 가계부채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가계대출은 3분기 말 1,427조 7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8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입주, 전세 확대 등으로 잔금 납부에 따른 집단 대출, 전세 자금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8조 6천억 원으로 2016년 4분기 이래 최대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7월부터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을 도입하는 등 비은행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기타 금융기관 가계대출은 4조 2천억 원 증가한 414조 6천억 원이며 판매신용은 86조 7천억 원으로 3개월 전보다 3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아침 4도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0도, 내일은 9도에 머물면서 평년보다 5에서 6도가량이나 뚝 떨어져 초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찬바람까지 쌩쌩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은 물론이고 보온용품도 함께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근 시간대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합니다.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영하권에 드는 곳도 있습니다. 거창 영하 2도, 함양 영하 1도를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거창 9도, 진주 11도로 평년보다 3에서 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토요일 낮 한때 비가 잠깐 내리겠습니다. 다행히 일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립바른 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